우리요 시작할게요. 그 112페이지에 거기 가보시면 시장 수요 곡선과 네트워크 효과 나와 있는데 그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실게요. 자, 우리가 이제 그 4번 보시면 그 시장 수요 곡선을 이제 도출하는 거예요. 시장 수요 곡선을 도출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지난번에 이제 수요 공급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시장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개개인들의 수요 곡선을 서메이션해서 합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했냐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가격이 이제 얼마 이렇게 주어집니다. XZ 가격이든 YZ 가격이든 그랬을 때 너 얼마나 살 거야? 이거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애가 XZ 살려는 양과 B가 XZ 살려는 양이 달라요. 가격은 똑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A와 B가 다 몇 개 사려고 하느냐라고 하면 A가 사려는 양, B가 사려는 양 이걸 합하면 이게 바로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Q였어요. Q. 이렇게 합하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하면 이게 바로 수평의 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평의 합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우리 첫 번째 줄 지금까지 보아온 수요 함수와 수요 곡선은 개별 소비자의 것이지 시장 전체는 아니거든요. 그럼 시장 전체 수요 곡선 어떻게 할 거냐? 다음 줄에 보시면 수평의 방향으로 모두 더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약간 그 밑에 5-13씩 나와 있잖아요. PX라는 가격이 주어졌을 때 식은 그렇게 했어요. 그냥 토탈이라는 시장 전체라는 거로 하점자 T 쓴 것 같고 X의 가격이 얼마다? 우리 뭐 대문자로 썼는데 여기 책대로 그냥 우선 소문자로 써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 서메이션 합하는 거죠. 서메이션 했고요. 거기 보시면 X라는 애가 거기 보시면 I가 1부터 막 N까지 있는 거예요. N명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I 하점자로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X의 가격이 얼마 주어져 있을 때 각각의 소비하려고 하는 양을 Q로 더하는 겁니다. Q로 바꿔가지고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만 있게 되면은 이건 뭐 주로 객관식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라 가지고 그래서 요거 보시면 이제 가격은 이렇게 얼마 주어져 있죠. 얼마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밖에서 얼마 주어질 때 밖에서 외생적으로 주어집니다.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너 얼마나 살려고 하니 그걸 다 서메이션 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5-13씩 바로 밑에 보시면 YZ 가격하고 원래 수요 함수할 때는 소득도 있어야 되는데 그건 그냥 뺐다라는 거예요. 심플하게 하려고. 그리고 그 밑에 볼게요. 이 식은 주어진 쌀 가격에 대해서 요거요. 쌀 가격이 주어져 있다니까요. 얼마 이렇게 주어지면 그 주어진 가격에서 내가 몇 개까지 살려고 하는가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다 더한 겁니다. 네, 그걸 시장 수요 곡선 이렇게 나타내고요. 오른쪽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3명 나와 있네요. 1, 2, 3 있을 때 A, B, C를 수평으로 합한 게 시장 수요 곡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당연히 시장 수요 곡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별 수요 곡선을 다 더하는 거죠. 거기 보시면은 뭐 D1이 있고 또 뭐 D2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옆으로 더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있을 때 더하게 되니까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은 기울기가 당연히 더 완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 완만해져야죠. 느낌 자체가. 그래서 더 완만해져서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탄력성이 좀 커진다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두 번째 줄에 그 얘기가 나와 있고요. 자, 결국 이 시장 수요 곡선도 효용 극대화하는 개별 수요 곡선을 이렇게 서메이션 합한 거니까 역시 최적화 조건을 충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근데 그 밑에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경우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본 개요 이렇게 해야겠네요. 그리고 여기 번호가 책에 없어서 네트워크 효과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소비를 할 때는요, 다른 사람이 많이 소비를 하던 소비하지 않던 그게 나한테는 영향을 안 미친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독립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줄 보시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즉,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의 수요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 그러니까 상호 독립적인 거예요. 제가 소비를 한다고 내가 따라해서 가고 보통 우리가 유행이나 따라쟁이가 많이 되는데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네트워크라는 거는 뭐 그거예요. 고양이, 뭐 사람들 까마귀 가는데 백로 가고 안 가고 이런 것처럼 거기 보시면 수요가 상호 의존적인 네 번째 줄 나와 있죠. 상호 의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그런 경우 있습니까? 예, 거기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니까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네요. 중간에 담배를 끊는 모습을 보고 나도 끊어야겠다라는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할 겁니다. 네트워크 이펙트 해가지고요. 요즘이야 이제 요건 옛날 전통적인 네트워크 효과인데 요즘이야 이제 인터넷 디지털 요런 쪽이 되겠죠. 그래서 114페이지 거기 네 번째 줄 보시면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행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속물근성이라고 해요. 속물근성. 약간 남들이 안 사는 거를 막 사는 거예요. 약간 과시하는 그런 근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1번. 자, 유행 효과라고 이제 했어요. 옛날에 뭐 밴드웨건 효과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유행 효과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고. 유행 효과. 자, 거기 보시면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어떤 서커스단이 있을 때 퍼레이드가 있으면 이제 막 사람들이 앞에 나팔 불고 북치고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뒤에 사람들이 밴드웨건처럼 쫙 줄 서 간다고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는 뭐 그런 건 없고 이제 농악대가 막 있거나 아니면 그 소독차가 막 이렇게 가면 막 따라가거나 그런 것도 있던데 아무튼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밴드웨건 유행 효과다라고 얘기합니다. 밴드웨건 효과 이렇게요.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쟁이 효과예요. 그래서 밑에도 나와 있죠. 이걸 긍정적 피드백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자, 이거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 수평으로 더한 것보다 완만해지는 거 11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한번 보시죠. X에 대한 수요 함수 생각해 봅시다. 우리 그냥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X 가격이 있고요. Y 가격이 있고요. 원래는 소득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밴드웨건 이펙트가 있다 합시다. 이렇게 유행 효과가 있다 합시다. 자, 그러면 한번 잘 체크해 볼게요. 자, 원래 X의 가격이 하락했어. X의 가격이 하락했어. 그럼 당연히 싸진 거를 많이 사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건 X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요, 전제 조건이 Y 가격이나 사실은 얘네들도 다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하락해서 소비량이 증가해서 우하향하는 거 됐는데,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나타났네.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유행의 붐이 부는 거야. 그래서 밴드웨건 이펙트가 되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소비를 하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증가한다고. 소비량이 더 증가한다고요. 그래서 이 밴드웨건 이펙트가 발생하게 되면 수요 곡선이 이때는 디맨드 곡선이 유행이 불면 우측으로 이동한다고요. 우측으로 이동. 이렇게요. 자, 요걸 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릴까요? 자, 이게 XJ가 있고요. 여기 XJ 가격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XJ 가격이 P0일 때 점점점 해가지고 X0를 소비하고 있다라고 합시다. 거기 책에서 뭐 A점 이렇게 있는 거예요. A점이라 할까요? 그러면 A점 소문자로 쓸게요. 대문자 너무 커 보여가지고. 자, X의 가격이 하락했어요. 15로 하락했어요. 하락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수요 곡선을 따라서 소비량이 X1 해서 B점으로 이렇게 소비량이 증가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도출했습니다. 이렇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도출해요. 원래 저 노란 색깔 경로를 나타내는 게 원래 그냥 일반적인 수요 곡선 도출할 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요, 밴드웨건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이게 외부적인 다른 요인 때문에 이제 변한 거죠. 그래서 유행의 붐이 생기면 원래 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니까 이렇게 쭉 해서.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게 바로 이제 유행의 붐이 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뭐예요? XJ 가격 이외에 다른 게 변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며. 그러니까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을 해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요, 어떤 게 보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게 보이는데요, 가격이 하락할 때 원래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곡선 자체가 쫙 이동하니까 현실에서 보이는 점은 이게 아니라 이 P1 가격이 이게 보인다고. 이렇게. C점, 이것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밴드웨건 이펙트까지 신경 쓴다라고 하면은 우리 눈에는 A와, 아이고, 이게 안 맞났네. A와 C점을 이렇게 연결한 요 곡선이 바로 밴드웨건 이펙트를 고려한 수요 곡선. 기울기 더 완만해지네요. 자, 그래서 왼쪽에는 이제 바로 그림 책에선 요거에 X의 가격이 하락할 때 싸진 걸 많이 사는 게 이게 수요의 법칙이 되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밴드웨건 이펙트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더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까지 더 고려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기울기가 더 완만해지죠. 그래서 115페이지 거기 마지막 단락 첫 번째 줄도 한번 보세요. 아니다, 첫 번째 줄 보세요. 자, 그래서 앞에 연결되는데 가격이 떨어져서 유행 효과가 상승작용이 일어나서 수요량이 더 큰 폭으로 작동하게 되고요. 이 밴드웨건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마지막 단락 밑에 보시면 예, 기울기 완만해지죠. 예, 완만한 기울기 가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속물 효과 볼게요. 2번. 속물 효과는요, 스노브 이펙트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속물 건성이 이제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 봅시다. 유명 브랜드의 옷은 비싼 값을 주면서 사람들이 사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요, 예, 이게 남들이 소비를 안 하는 차별화. 난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은 뭐 가성비 따지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117페이지가 보시면 예, 명품 이런 거요. 예, 그런 것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달라지는 약간 그런 효과예요. 어떻게 보면 차별화하는, 과시하는 그런 효과가 약간 담겨 있는 거죠. 과시 효과, 명품 효과 뭐 이렇게요. 뭐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뭐 샤넬 효과 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17페이지 거기 가보시면 여기서 거기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두 번째 줄 끝에 보통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품질이 명품이 좋긴 하겠지만 글쎄 가격 대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베블렌이 얘기했는데 유한계급론에서 그 사람들은 어쨌든 과시하는 게 목적이니까 가성비 안 따져요. 뭐 이렇게 길거리에 돈을 버려도 나는 살만해. 자랑하는 효과죠. 자랑하는. 자, 그래서 중간에 속물 효과 스노브 이펙트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다 적용을 해볼게요. X에 대한 수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X의 가격, 뭐 다음 블러블러 많은 게 있다가 스노브 이펙트 이게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가격이 싸졌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소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명품이 너도 나도 소비하면 그게 명품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소비가 줄어드는 거야. 소비량이 많아질수록 여기에 충격을 줍니다. 스노브 효과가 발동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소비량이 오히려 감소하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 파란 색깔 경로가 없는 게 원래 일반적인데 남들이 소비를 많이 하면서 이 효과까지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왼쪽 그림에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X의 가격이 있는데 야, 이 점만 볼게요. 여기서 뭐 여기가 A점에서 가격이 하락해서 B점까지 이렇게 간 게 일반적인 상호 의존성이 없을 때 수요 곡선인데요. 근데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 스노브 효과가 발동하게 되면 소비량이 이제 좀 감소한다니까요. 그래서 SE 이렇게. 아니면 수요 곡선이 좌측 이동하는 걸로 하시면 돼요.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 같아서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스노브 효과가 없을 때 일반적인 수요 곡선이 이렇게 되는데, 자, 반대로 스노브 효과인 속물 효과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서 오히려 수요 곡선이 스노브 이펙트를 반영한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좀 가팔라진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도 보시면 가격이 20만원에서 15만원 떨어질 때 수요량이 늘어나는데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갖게 되니까 나는 그거 안 살래. 뭐 이거 다 갖고 있잖아. 이렇게 돼가지고 오히려 소비량이 좀 감소하게 되는, 기울기 가파르게 되는 현상을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자, 이제 우리 메인 토픽으로 갈게요. 소득 효과랑 대체 효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 한번 볼게요. 소득 효과. 네. 자, 우선 아이디어를 좀 볼게요. 가격 변화의 두 가지 의미 한번 볼게요. 가격 효과라고 얘기할 거예요. 가격 효과. 여러분, 우리 요거 먼저 기본 출발점으로 할 때 요걸 한번 볼게요. 미리 말씀드리면 X의 수요 함수가 있는데 여기 영향 미치는 게 X 가격, Y 가격, 소득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뭘 생각하셔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자, X의 가격이 하락하면 X 가격만 하락하고요. 다른 것들은 변화가 없어야 돼요. 얘는 안 변해야 돼, 이렇게. 그쵸? 우리가 이제 계속 그렇게 얘기한 거죠. 세터리스 페리부스 해가지고 다른 게 변하면 이제 곡선 자체가 변하고 이게 얘는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얘가 하락하게 되면 얘 소비량이 증가한다니까요. 근데 이게 왜 증가했습니까? 하면 싸진 거를 많이 산다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대체 효과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체 효과. 대체 효과는 뭐다? 예, 싸진 거를 더 많이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효과가 발생하게 되냐면 가격이 싸지잖아요. 가격이 싸지게 되면 여기요. 원래 얘네들은 다 고정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니까 이렇게. 가격이 싸지면 우리 예산선 그렸잖아요. 예산선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가격이 싸지면 이렇게 돼서 선택 가능한 한 영역이 증가한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이게 구입 가능한 영역이 커지는 거예요. 가격 하락으로. 이걸 구매력이라 합니다. 구매력. 또는 상품 묶음이라고 할게요. 상품 묶음. 아니면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계속 저는 실질 소득이라 할 거예요. 실질 소득이 진짜 소득이죠. 그러니까 진짜 소득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정상제라고 하면 상품을 더 많이 살 수 있는 파워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얘는 겉으로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근데 이게 증가하는 거야. 이렇게. 증가해가지고 얘가 소비량이 정상제인 경우는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칩시다. 자, 우리 이론상 보면은 얘네들은 가만히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 그 있잖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움직이면 탁탁 너 걸렸어.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해서 탁탁 있는데 난 가만히 있었거든. 너 아웃이야. 그러는 거야. 왜? 나 가만히 있었는데 심장이 뛰었잖아.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한 거죠.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 얘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증가한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실질자를 빼서 우리가 좀 그런데 실질 소득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가격이 변했을 때 효과는 약간 이 두 가지 효과가 짬뽕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체 우리가 가격 효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살펴본 것처럼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가 같이 믹스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득 효과는 약간 노이즈에 해당해요. 이게 안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끊어내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노이즈에 해당해서 이걸 끊어내는 작업을 할 건데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제거. 이거를 이제 제거하는 거야. 소득 효과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득 효과를 제거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보상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실질 소득이 증가했으면 덜어내주고요. 보통은 이제 보상한다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하시면 X제에 세금 때리면 실질 소득이 감소하니까 그 실질 소득 감소한 만큼 더 돈을 더 해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는 것을 보상한다고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겁니다. 뒤에서 보상된 된자를 빼서 보통 표현하는데 보상된 수요 곡선이다 라고 하면은요. 자, 이게 뭘 나타낸 거예요? 그쵸? 가격이 변했을 때 저기 보시면은 실질 소득의 증가, 변화 효과를 제거한 수요 곡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보상된 수요 곡선, 보상 수요 곡선이다 라고 하면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대체 효과. 그러니까 저 가격 효과는 두 개가 있다니까요.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가 있는데 소득 효과를 제거한 수요 곡선이니까 대체 효과만 반영한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뭐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걸 자꾸 제거하려고 하는가 그걸 살짝 말씀드렸고 진짜 순수한 효과만 나타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대체 효과가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이슬만 먹는 순수한 효과고요. 이 노이즈에 해당하는 약간 그런 게 이제 소득 효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가격이 싸지면 싸진 거를 많이 사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얘네들은 변화가 없는 거죠. 상대 가격 싸진 거를 많이 사는 그게 이제 소비자의 어떤 대체하는 합리적 선택을 보는 건데 이 추가적인 효과가 아직 발생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거한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줄. 지금까지 보아온 수요 곡선은 모두 우하향하는 건데요. 가격이 떨어지면 그 상품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왜 증가하는가는 우리가 PCC에서 우리가 도출을 했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근데 118페이지 거기 가보시면 첫 번째 줄에 그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싸진 거, 그걸 많이 사는 그런 효과가 하나 있는데요. 근데 거기 중간에 보이세요? 실질 소득 보이세요? 가격이 또 싸짐으로써 잠재적 소득, 실질 소득이 종전보다 커졌다. 지금 말씀드렸죠. 종전보다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내가 똑같은 돈은 가지고 있어. 이 겉으로 명목 소득은 동일하다니까요. 실질 소득이 증가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냐면 명목 소득은 그대로 똑같아요. 명목 소득은
동일한데, 그러니까 요거나 지금 내가 갖고 있는 1,000원으로 가지고 있는 화폐로 명목소득이 이제 노미날 해가지고 화폐소득이에요. 노미날. 그러니까 이게 화폐로 나타내는 소득이에요. 이 화폐로 나타내는 소득이, 화폐소득이 동일해요. 동일한데, 상품 구매력으로 나타내는, 이게 바로 실질 소득이 이제 상품 소득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뭐 실질 임금도 마찬가지고요. 상품으로 담을 수 있는 물건의 무게량이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가지고 나타나는 효과가 실질 소득 효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중간에 밑에 고딕으로 나와 있는, 굵은 글씨로 나와 있는 거 보세요. 자, 대체 효과란, 그래서 이 가격 효과는 두 개 효과의 짬뽕으로 볼 거예요.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로 돼 있는데, 대체 효과랑 거기 밑줄 치시면 substitution effect예요. 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싸졌기 때문에 그 표현이 항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대체 효과는 상대적으로 싸진, 그 표현이 들어가요. 상대적으로 싸진, 네,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소득효과 앞에 보세요. 실질 소득이 예전보다 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소득효과 할 때 이 소득은요, 이거는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겁니다. 실질 소득이 증가로 나타난 효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니까 프라이스 이펙트인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를 합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다시 한번 보세요. 대체 효과는, 자, 거기 밑줄 치세요.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불변인 상태에서, 그쵸? 실질 소득이 불변인 상태에서 상대 가격이 싸진 거를 소비하는 것이고요. 우리 편미분 비슷한 개념이에요. 소득 효과는 상대 가격이 똑같은 상황에서 실질 소득이 변화했을 때 나타내는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가볼게요. 119페이지. 소득 효과는 상대 가격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그거 잘 밑줄 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분해하려고 해요. 밑에 그림 나와 있는데, 우선 분해하기 위해서 요거요. 이게 그림이 좀 제일 그래도 복잡한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약간 심플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대체 효과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실질 소득이 동일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진짜 실질 소득을 의미하는 게 동일하다 그러면 후생이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기계적으로 촌스럽긴 한데, 이렇게 한번 보시죠. 무차별 곡선을 하나 찾으세요. 하나 찾아가지고 점을 두 개 찾으시죠. 점을 두 개 찾아서 A에서 B 이렇게 변하면 이게 대체 효과다, 이렇게 하시죠. 왜냐하면 상대 가격은 변하잖아, 기울기는. 그러면서 요거 동일한 효용이니까 실질 소득이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소득 효과 한번 볼게요. 소득 효과. 자, 소득 효과는 실질 소득이 변화하는 효과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예산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X가 있고 Y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실질 소득이 똑같은 거는 상대 가격은 똑같습니다. 상대 가격은 동일한 상황에서 점 두 개를 찾으시면 돼. 그래서 뭐 B에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게 바로 소득 효과다, 이렇게요. 원래 이제 X제랑 Y제 다 표현하는데 우리는 주로 X제만 표현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X제가 증가한 거를 소득 효과, 여기 A에서 이렇게 증가한 거, 이거는 대체 효과,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아셨죠? 이거를 지금 짬뽕한 게 밑에 그림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분해하는 과정을 이거 합쳐서 가격 효과 나타내 봅시다. 자, 책에 그림이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이 정도 크기로 한번 그려 보시죠. 자, 원래 예산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P제로 예산선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검정 색깔 이렇게 2점 나와 있는데요. 그때 내가 선택점이, 효용이 여기 A점을 선택하고 있었다 할게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런데 X의 가격이 하락했어요. 색깔을 이걸로 해야겠네요. 색깔을 파랑으로 합시다. X의 가격만 하락하는 겁니다.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P1 이렇게요. 자, 거기 이 다시 이렇게 되는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효용이 여기요. 여기가 C라고 합시다. C. 예,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됐어요. 무차별 곡선, 새로운 상황, 옛날보다 이렇게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가격이 하락한 것이고, 여기서는 가격 효과하고 대체 효과, 소득 효과가 짬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
당연히 우리의 관심사는 뒤에 후생으로도 연결시킬 건데, 여기 보세요. IC라고 했는데 이게 U0고 얘가 U1이라고 그러면, 야, 효용이 얼마나 증가했니? 이거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야. 당신은 작년보다, 아니면 변화 전과 변화 후를 봤는데 비교정태 분석이죠. 얼마나 효용이 증가해서 행복해졌습니까를 측정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돈으로 측정하려고 해.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요 효용 크기를 보면 좋겠죠. 그러니까 돈으로 나타내서 이게 새로운 예산선으로 볼 수 있고 옛날 예산선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게 이제 과거야, 과거. t가 제로기고요. 이게 t가 1기예요. 1기. 이 현재야, 현재. 과거, 현재.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행복해졌어. U0에서 U1으로 행복해질 수 있고 아니면 뭐 효용이 감소할 수도 있겠죠. 얼마나 행복해졌니? 라고 할 때 여러분 뭐 고시 공부 시작하기 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바라보는 거야. 내가 지금 고시 공부 시작 안 하고 있는데 고시 공부 시작할 때랑 지금 나의 미래 모습을 생각하는 거죠. 이때랑 어떨까? 이 과거의 시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두 상태를. 아니면 이제 시간이 지났어. 지금 현재로 왔어. 이 상태에서 보는 거지. 아, 지금 나의 상태가 이건데, 이거 뭐 어떤 변화가 있기 전, 고시 공부 준비하기 전과 지금이 얼마나 달라졌니? 라고 할 때, 요 시각을 가지고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잣대가 과거에 뭐 아니면 1년 전에 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고, 지금의 시각으로 비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늘 두 가지 잣대가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지수할 때요, 라스파이레스랑 파스테 지수 나오는 것도 뭐 금맥락이에요. 기준 잣대가 두 개니까. 뭐 사실 진정한 지수는 여기 어디 중간쯤 어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요거 효용이 변화했는데 요거요. P0인 하얀 색깔 기준으로 죄송해요. 소득이 효용이 증가할 때 얼마나 이게 증가했니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뉴 예산선 가지고 얼마나 증가했니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여기요. 소득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이게 돈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보상한다는 게 화폐 가치로 표현하는데 내가 이거 하는데 만약에 1,000만 원이 들었는데 이게 2,000만 원이면 요거보다 이게 소득으로 따지면 1,000만 원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그 뒤에 계속 얘기할 거고요. 이 니우 예산선을 가지고요. 니우 예산선을 가지고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게끔 나의 실제 소득이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덜어내주는 거야. 이렇게 덜어내줘도 여기요. 쭉 덜어내줘도 여기 B점이 되겠어요. 예, 효용이 똑같단 말이야. A와 B가. 그러니까 이만큼 덜어내줘도 아까 여기 실제 소득이 일정한 거야. 실제 소득이. 그러니까 실제 소득은 일정한데 상대 가격 변화로 나타낸 A에서 B 변하는 거. 여기를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게 대체 효과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요거 B에서 C는 지금 평행한 예산선이 두 개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하얀 색깔, 파란 색깔 두 개인데 파란 색깔 두 개 간의 관계는 평행한 예산선이에요. 여기서 이게 소득 효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도 화살표로 표현돼 있죠. 119페이지. 근데 이거는 XY를 다 표현한 건데 우리가 X에만 초점 맞춰서 보자 이거야. 정신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XA에서 XB고 이게 XC면 지울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간 게 대체 효과. 여기서 이렇게 간 게 소득 효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여기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 이거 두 개 합한 거를 가격 효과, 총 효과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가장 스탠다드한 그림이니까 머릿속에 좀 잘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19페이지에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좀 잘 보시고요. 120페이지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얘기가 이게 좀 만만치 않아요. 그냥 읽다가 그림 따라가다가 이 원이 뭐고 하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옆에다 그림 그리시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거 그냥 잘 떠올리시면 대체 효과는 효용은 똑같은데 그 실제 소득이 똑같은 거죠. 그때 상대 가격 변화로 나타난 효과구나. 소득 효과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울기는 똑같은데 예산선에 기울기는 평행한 건 똑같은데 예산선에 저기 이동한 거 소득이 증가한 거 그게 소득 효과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우리 120페이지 밑에 각주에 보시면 슬러스키 방식하고요 그 힉스 방식 나와 있는데 우리는 책상에서 이론상 얘기하니까 그냥 힉스 방식으로 할게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사실 현실에서는 좀 보이지 않는다고요. 거기도 나와 있듯이 X제가 있고 Y제가 있는데 내가 예산선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효용함수가 여기 있다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서 요 점을 A점 선택하고 있는데
X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하락을 했어요. 이렇게. 하락했을 때 이 효용함수를 이제 물론 문제 줄 때는 효용함수를 줘서 하게 되면 요걸 덜어내는 작업을 해요. 내가 실제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실제 소득을 덜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덜어내는 거죠. 요게 이제 B점을 찾았어요. 이게 B점. B점. 그래서 이만큼 덜어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니까 이걸 힉스 보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상하는 방법이. 근데 현실에서 이걸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무차별 곡선과 효용함수가 이게 뭔진 딱 와있진 않죠.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야, 너 가격 싸져가지고 더 많은 상품을 소비했는데 이전과 동일한 상품 묶음을 바구니 그걸 구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기 잠깐 보세요. 내가 소득이 1,000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X의 가격이 200원짜리라고 합시다. Y의 가격이 100원짜리예요. 뭐 가상으로 해요. 생각나는 대로. A점이 어떻게 되냐면 X제를 내가 4개 샀고 그러면 800원 썼네. Y제는 2개밖에 못 사요. 이렇게 돼 있었죠. 바구니에 이렇게 담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이렇게 구입해서 효용 극대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X의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할게요. X의 가격이 하락해서요 100원이 되었다고 할게요. 100원. 그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산선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1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딱 봤을 때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당연히 물건을 더 많이 살 수 있게 되는데 이전과 동일한 상품 묶음 A박스를 구입할 때는 돈이 얼마가 있었어야 되냐면 옛날에는 소득이 1,000원이 있었어야 되는데 가격이 하락하니까 A박스를 구입하는데 돈이 얼마면 구입할 수 있어요? 100원이니까 4개 사면 400원 썼고 Y제는 100원짜리 2개 사니까 200원 썼잖아요. 그러니까 400원과 200원, 600원이면 구입 가능하다고요. 600원이면 맞죠? 네. 구입이 가능해요. X제 가격 하락으로 이 상품 묶음을 구입하는데 A 상품 묶음을 구입하는데 600원이면 나는 이제 구입할 수 있어. 근데 나한테 중요한 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뭐 실력 올라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합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한테는 이 상품 묶음만 구입하면 돼. 근데 옛날에는 1,000원 있어야 살 수 있는데 가격이 싸져서 6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야, 너 이전과 동일한 상품 묶음 구할 수 있는데 이거 전제하에 너 400원 정도 뜯어가도 돼? 괜찮다는 거지. 왜냐면 가격이 싸져가지고 내가 소득이 얼마만큼 증가했냐면 400원만큼 사실은 증가한 효과를 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돈으로 나타내면 여기서부터 요거 차이가 400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힉스 보상이 그건데 지금 얘기한 거는 잠깐만요. 효용함수를 알면은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효용함수를 몰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A의 상품 묶음을 우리가 요거 지나는 걸로 표현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직선 연결할게요. 이렇게. 색깔이 별 차이가 안 나네. 이렇게요. 그러니까 효용함수를 모를 때는 이전과 동일한 상품 묶음 요거 A 바구니를 구입할 수 있다라고 전제하에 이렇게 하면 현실적으로 좀 더 응용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요. 그 밑에 그림이 잘 나와 있죠. 이전과 같은 책에서는 2점으로 되어 있는데 A점을 지나는 만큼 소득을 덜어내는 것을 이것을 슬러츠키 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보상은 2개가 있는데 우리가 이론상으로 얘기할 때는 그냥 힉스 보상을 그냥 기준으로 하고요. 문제에서는 뭐 주어지면 슬러스키 보상하라 그러면 A점을 선택해가지고 뭐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A점이 이렇게 있으면 이 새로운 상황이 여기 있어요. 어디? 이게 C점이 있어요. 그럼 슬러스키 보상일 때는 어디가 바로 대체 효과입니까? 하면 사실 가상의 무차별 곡선이 여기에 PCC가 이렇게 있겠죠. PCC가 이렇게 ICC죠. ICC가 있을 거예요. 소득이 이렇게 증가할 때. 요 점이 이제 B-라고 할게요. B-라고 하면 무차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서 A점에서 B점까지가 대체 효과, B에서 C까지가 소득 효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이렇게요. 약간 힉스랑 슬러스키 방식이 약간 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정도만 정리하시죠. 자, 그렇게 돼 있고요. 우리 그 밑에 거기 두 번째 달러랑 세 번째 달러 보시면 뭐 열등제인 경우, 정상제인 경우, 마지막에 기펜제인 경우 나와 있는데 이거 한꺼번에 우리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1페이지에 거기 그림 나와 있는데 한꺼번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 그대로 쓸 거예요. 요거 그대로. 자, 한번 보세요. 자, 여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다 지웁시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X가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자, 다른 거 안 할 거니까 X 가격하고요. 소득만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대체 효과는 항상 진리예요. 진리. 변하지 않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효과예요.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싸진 거는 당연히 많이 소비해요. 그래서 요거는 진리입니다. 대체 효과는 상식에 통하는 효과예요. 상식. 그리고 항상 부호로 따지면 이거는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해요. 왜 마이너스면 부호가 반대로 작동했죠. X 가격이 하락했는데 Y 소비량이 증가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소득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X의 가격이 하락해요. 하락해가지고 여기요. 아까 뭐 이상하게 그랬네. 여기 보시면 가격이 하락하면 이거 얘가 증가한다니까? 실제 소득이 증가한다니까요. 이렇게 가격이 하락해서.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게 되니까 실제 소득이 증가해서요. 그래서 얘가 소비량이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이게 소득 효과라니까요. 소득 효과. 요걸 기본으로 하세요. 소득 효과. 얘가 약간 느낌이 삐딱선이 효과예요. 삐딱. 그래서 나중에 뒤에 할 때 뭐 여가가 후방 굴절, 노동 공급 곡선이 후방 굴절하니 뭐 이런 것들은요 다 약간 삐딱선이 효과가 이렇게 커지는, 기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요거는 두 개 같이 소비량이 증가하는 걸로 나타난 겁니다. 뭐 이해하실 수 있겠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X가 있고요. X의 가격이 있고 M 이렇게 있어요. 우리 열등제를 생각해 볼게요. 열등제가 뭐냐면 소득이 증가했는데 소비량이 감소하면 이게 열등제. 이거 대체 효과고요. 이건 언제나 똑같습니다. X의 가격이 하락했거든요. 하락했어요. 그러면 실제 소득이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소득 효과예요. 근데 이 X제가 열등제인 거야. 그래가지고 소득이 증가했는데 X의 소비량이 오히려 감소해요. 열등제 이렇게 감소해. 감소하는 정도가 근데 노란 색깔보다는 크진 않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게 X에 대한 가격과 이렇게 소득이 있는데 대체 효과는 똑같다니까, 진리라니까요. X의 가격이 하락하면 X의 소비량이 증가합니다. 이게 대체 효과예요. 근데 이게 소득 효과가 굉장히 값이 파워가 센 거야. 그래서 X의 가격이 하락하면 실제 소득이 증가하죠. 겉으로는 가만히 있는데 근데 이 힘이 엄청나게 세가지고요. 이게 엄청나게 센 거야. 이렇게 이 파워가 엄청 쓰나미 같이 세게 이렇게 다가온 거예요. 이렇게 얘가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감소했다 합시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우리 눈에는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라고 한번 결론을 살펴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얘는 총효과는 어떻게 되냐면 소비량이 증가해요. 총효과, 가격효과 이렇게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X의 가격이 하락할 때 소비량이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약간 대체 효과는 증가하는데 소득 효과가 약간 반대로 갔습니다. 우리 아까 유행효과, 속물효과 비슷해요. 근데 얘가 증가하다 보니까 소비량이 감소했는데 그래도 증가하는 효과가 더 세네. 그런데 조금 증가했어요. 총효과예요. 총효과. 이게 가격효과. 이렇게 증가했어요. 얘가 어떻게 돼? 얘는 대체 효과에 의해서 가격이 싸져서 소비량이 증가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소득 효과가 엄청 커. 근데 이거는 열등제란 말이에요. 열등제. 왜 열등제죠? 열등제라는 게 뭐죠? 소득이 증가했는데 소비량이 감소하면 열등제예요. 얘는 뭐야? 얘도 열등제. 소득이 증가했는데 소비량이 감소했죠. 얘는 정상제지. 쓰진 않아서 그렇지. 얘는 정상제입니다. 우리가 아무 얘기 안 하면 이제 정상제라고 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는 열등제인데 이 힘이 너무 세게 되면 우리 눈에는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X의 소비량이 감소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잖아요. 가격이 하락했는데 소비량이 감소하는, 네, 이런 효과가 바로 기펜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한 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 하나의 점을 찾았어요. 0이라고 할게요.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대체 효과에 의해서 소비량이 증가해요. 예, 우리 뭐 다이렉트리 그려도 될 것 같습니다. 얘가 대체 효과예요. 대체 효과. X의 소비량이 증가하죠. 근데 소득 효과 어떻게 된다? 예, X의 소비량이 더 증가합니다. 이렇게. 이게 소득 효과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를 같이 그린 그거를 우리가 가격 효과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0에서 이렇게 나타내는 게 이게 가격 효과를 나타내는, 이거를 일반적인 수요 곡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의 수요 곡선 또는 통상의 수요 곡선 아니면 마샬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써요. 마샬리안 수요 곡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수요 곡선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소드 효과는 노이즈에 해당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보상한다가 뭐예요? 보상한다라는 게 소드 효과를 제거하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드 효과를 제거하고 그러니까 이걸 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눈에 이 두 가지가 다 해서 가격이 하락했는데 엑스의 소비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서 소드 효과를 제거하고 대체 효과만 나타내면 0과 요거를 이렇게 연결한 수요 곡선을 끄집어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힉스의 아니면 이게 보상 수요 곡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상 수요 곡선에서는 대체 효과만 나타나는데 소드 효과까지 더한 일반적인 오디너리 수요 곡선은 훨씬 더 완만하게 되죠. 근데 밑에 열등제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열등제인 경우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이제 제로점에서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싸진 거를 많이 사는 대체 효과는 진리예요. 이거는 뭐 변함이 없어요. 언제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보상 수요 곡선 해서 힉스의 H라고 쓸 거예요. 다음에는. 근데 소득 효과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실제 소득이 증가했는데 소비량이 감소했어. 그러니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감소했다니까. 이게 소득 효과 반대 방향으로 작동했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 소득 효과까지 고려한 통상적인 마샬리안 수요 곡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가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의 수요 곡선, 마샬의 수요 곡선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 수요 곡선보다 얘가 훨씬 더 가파른 형태를 보이고요.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되게 웃기게 돼버리죠.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X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저기 나와 있는 대체 효과는 똑같아요. 지금 세 개 다 그렸는데 대체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도 그릴 수 있긴 한데 그래서 얘가 이제 힉스의 보상 수요 곡선, 이 힉스의 H라고 쓴 겁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열등제인 거야. 근데 이 힘이 너무 센 거야. 너무 세가지고요. 여기서 소비량이 이렇게 감소한다니까? 이게 소득 효과가? 아니 대체 효과가 우리 상식에 통하는 효과라고 그랬잖아요. 야 가격이 하락하니까 상식에 통하는 왕이 오른쪽으로 가자 그랬더니 얘가 소득 효과가 약간 삐딱선이가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왕 말을 잘 들어. 예의 하고 오른쪽으로 그냥 가요. 문제가 될 거 없어. 근데 얘는 왕이 자 오른쪽으로 가자 가격 하락했으니까 근데 얘가 이제 삐딱해 싫어요 이런 거야. 얘는 이제 왼쪽으로 간다니까 감소하니까 왕이 조용히 해 한데 왕의 힘이 너무 세가지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수요 곡선도 우하향하는 형태를 보여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 하면 왕이 가격 하락해서 오른쪽으로 가자 그랬더니 얘 소득 효과 신화가 싫어요 했는데 그 힘이 너무 센 거야. 우리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이게 보인다니까. 이게 점이 두 개 보여요. 그러니까 A였다가 여기 C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보이는 거야. 그래서 A와 C를 연결한 이 수요 곡선이 마샬리안 수요 곡선인데 이 우상향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되는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기펜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펜제는 어떤 경우입니까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마샬리안 수요 곡선이 우상향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 우상향하는 형태가 될 때 대체 효과가 아니요. 대체 효과는 그냥 언제나 똑같습니다. 위에 것 밑에 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맞아요. 우상향하는 형태가 발생하는 이상하게 그래서 수요의 법칙의 예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순수한 의미에서 보상 수요 곡선 얘기할 때는 수요의 법칙의 예외는 없고요. 근데 이 일반적인 수요 곡선을 얘기할 때는 우상향하니까 예외라고 얘기하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하려면 첫 번째 여기 보세요.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 반대 방향을 작동하려면 이게 정상제면 같은 방향이니까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 반대 방향을 작동해야 되니까 우선 첫 번째 조건은 열등제가 성립해야 돼요. 근데 열등제라 해서 전부 다 기펜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열등제 중에서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굉장히 크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바로 기펜제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기펜제는 수요 곡선이 우상향하는 수요 법칙의 예외가 되는데 열등제가 충족돼야 돼요. 1개 조건은 열등제 중에서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굉장히 큰 경우 이런 경우가 바로 우리는 기펜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이 우리 아까 유행 효과, 스노브 효과 그거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좀 잘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121페이지에 나와 있는 무차별 곡선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는 거는요.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 요거 이해되셨나라는 게 되면 그림으로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시면 122페이지에 현실에서 기펜제를 찾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예로부터 기펜이라는 사람이 아일랜드에 감자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이게 마샬도 빵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뭐 이렇게 실증 데이터 가지고 한번 통계 자료로 한 적은 없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글러도 기펜제 신뢰를 찾는 경제학자가 있으면 불멸의 업적을 남기는 거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거기 보시면 밀러와 젠슨 교수가 2008년도에 중국에 있는 후난성에 있는 쌀국수 가지고 뭐 이렇게 보니까 오른쪽 칼럼에 나와 있죠. 보조금을 줬어요. 보조금을 주면 당연히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쌀국수를 먹어야 되는데 더 안 먹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실증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좀 발견한 게 아닌가 해서 뭐 각주에 보면 AR 논문에 냈거든요. 이게 이제 또 최고의 저널 중에 하나가 되는 건데 아무튼 그런 거를 발견한 것 같기도 하다 해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펜제 한번 좀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요 정도 하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요거 그래프로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상수요 곡선 도출하고 슬러스키 방정식하고 해서 요거 챕터 요거 마치고 응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 파트가 아마 그래도 뭐 가장 그림이 많이 나오고 정신없는 파트이긴 하거든요. 제일 설명하기도 좀 버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일단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